Hello and welcome to our program. On August 15th, Korea will celebrate the 73rd anniversary of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liberated Korea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A few decades later, the two sides had a historic summit on April 27 this year, which allowed them to take a step towards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oday's special episode of A Road to Peace, marking Korea's National Liberation Day, we are joined by Park Ji-won, a lawmaker of the Party for Democracy and Peace, to discuss where inter-Korean relations stand today and what the prospects are for unification.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ace and unification have emerged as keywords ahead of the 73rd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Day. A name that is often mentioned alongside these keywords is Park Ji-won, a veteran lawmaker of the Party for Democracy and Peace who has extensive experience with North Korea. As a close confidant of the late President Kim Dae-jung, Park played a key role in spearheading a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n 2000, Kim sent Park, the then cultural minister, as a special envoy to Pyongyang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first historic inter-Korean summit. Park was also instrumental in making the summit a reality and putting out an inter-Korean joint statement. Having visited North Korea on multiple occasions, the lawmaker is considered a leading expert on the country. He is always willing to speak his mind on where North Korean policies and inter-Korean relations stand. Park was the only lawmaker from the opposition bloc who was invited to a welcoming dinner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where he m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e sit down with the political heavyweight for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current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prospects of unification. 네, 의원님, 저희가 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남과 북이 모두 좀 같이 기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일이 광복절인데 그만큼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우리가 남북공이 36년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상당한 교류 협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단 2000년에 남북 간에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 올해 개최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또 자문단으로 참석을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묘사를 해주시겠어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저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맨 처음 북한의 특사를 싱가포르 그리고 샹하이, 베이징에서 2차례 이렇게 여러 번 접촉을 해가지고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수행원으로서 장관 자격으로 평양에 갔었고요. 그 후로도 저는 수차 북한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었고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 후 2달 후에 50여 개 언론사 사장들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과 한 3시간 반 동안 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아마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 한국 측 인사로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히 남북관계도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이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역사적인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은 큰 변화이고 또 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가지고 결국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입니다. 그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유일하게 판문점 만찬장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에 저와 접촉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지금부터 18년 전 김정일 위원장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북측 주요 간부들도 그 앞에서는 감히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주요 간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리설주 여사 앞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는 게 많고 설득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결정을 쉽게 내리는 그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게 본래 과정은 필요 없고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했더니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까 딱 자기 아버지의 판박이이고 그 명석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가 하면은 스피치는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잘하고 특히 언론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 찍고 이제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그림 냈습니까? 하는 농담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공식 비공식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자꾸 기자들을 찾는 거 보면은 그만큼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북한 사회도 변했고 개혁 개방의 길로 많이 들어섰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남북 그 정상회담 때와 이번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감회가 매우 새로웠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올해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한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나 지금은 죽었습니다마는 김영순 비서 같은 분이 왜 한국 언론은 우리를 비난하느냐. 언론은 문화관광부 소관이었거든요. 네. 장관 선생이 그렇게 전부 지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 비난 기사를 당장하게 막아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는 야당이 있고 언론이 있고 그 비판 속에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거지 비판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도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북측 분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만찬장에서 우리 언론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금도에 넘어가는 도에 넘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의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8월에 개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페이퍼로 약속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해야 보장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찢어버리는데 안 해라고 하는데 10초도 안 걸리지만은 만약 이러한 것이 성사되지 않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핵무기를 복구하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요구한 단계적, 동시적을 폼페이오 국무장관 두 번째 평양 방문 후 그리고 6.12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던 미국에서 1년이다, 2년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이다. 이런 것을 나온 거 보면은 저는 북한에서 주장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의 방법을 일정 부분 미국에서 수용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달리는 호랑이 등에 같이 탔어요.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면은 11월 중간선거 패배하고 핵 확산의 위험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김정은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됐든 김정은 집권 7년간 북한 경제가 좋아져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이게 다시 경제가 후퇴돼서 굶어 죽는 사람 생기고 탄압을 받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이 들고 일어날 그런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도 김정은도 이제 맥시멈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핵화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를 가장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번 4.27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가을로 가지 말고 8월 달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사실 그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좀 과정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김정은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과거 북미 간의 모든 협정은 차관 보급들이 했기 때문에 바람에서 탑으로 올라가면서 약속이 깨진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탑다운이란 말이에요. 양국 정상이 합의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디테일의 악마는 있지만은 결국 비핵화 없이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세계 평화가 없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없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생각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삐그덕거리면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Well, as a series of summits with North Korea led to the conciliatory mood on the Korean Peninsula, a more daunting task stands before the two Koreas: unification. What does the South Korean public, especially the young generation, expected to play a key role, think about a unified Korea? Let's take a look. Amid ongoing peace-building efforts on the Korean Peninsula, public interest in unification is growing.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8 in 10 South Koreans believe a unified Korea is possible. When asked about an approach to unification, 62.9% of respondents said they preferred gradual unification, while only 7.2% said they preferred rapid unification. 83.6% said they consider North Koreans the same race as South Koreans, while 64.6% claimed unification will bring substantial benefits.
With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having a positive view about unification, public discussion on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unification is needed more than ever. We went out to the streets to ask young people about their thoughts and concerns about a post-unified Korea.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일자리나 취직하는 데도 좀 변화가 생길 텐데 거기에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돼요. 빈부격차가 악화되면서 수많은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청년들과도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됩니다. 통일 비용이 가장 걱정되긴 해요. 그 남북 경제적 격차가 심해가지고 우리가 좀 책임져야 할 경제적인 부담이 좀 많이 커질 것 같네요. 사회가 혼란해지면 덩달아 범죄율도 증가되고 또 치안 문제도 우려될 것 같아요. 통일이 돼도 이념은 통합되기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그 지원이 조금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력이 조금 악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서 살다가 통일이 되면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커서 어울려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앞서 보신 대로 한국 국민들이 일단 통일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통일을 바란다고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되면은 우리 경제는 좋은데 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건 아주 옳지 않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만약 통일이 되고 통일 전이라도 교류 협력을 하면은 우선 우리 민족의 국가의 긍지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인구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됐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는 아주 훈련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군대 생활을 거의 10여 년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받은 그런 노동자들도 많지만은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게 키핑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관광 자원도 많아요. 또 광물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창조하면서 382년에 이남은 비옥한 땅을 줘서 많은 곡식을 생산해서 먹고 살게 했지만은 북한 382북에는 척박한 땅을 줬지만은 광물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희토류 같은 희귀류 같은 것은 뭐 세계에서 매장량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 김일성 주석께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그 두 번째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서 경제 발전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일본으로부터 소위 대일 청구권 자금, 전쟁 보상비를 우리는 현금 및 물자를 포함해서 약 5억 달러 받았는데 당시 100억 달러를 요구했고 그걸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20여 년 흘러갔으니까 200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은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합쳐가지고 농업 구조 개선, 철도, 통신, 항만 이러한 사업들을 함께 하자. 이걸 하면은 국제금융기관, IMF, ADB 이런 데서도 투자가 들어올 거고 민간 투자가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철의 실크로드. 우리 대한민국은 섬입니다. 섬은 사방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우리는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은 막혀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 절의 고도라. 그런데 교류협력 통일이 되면은 부산에서 또는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가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런던, 파리까지 갈 수 있는 철의 실크로드가 깔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류와 인적 자원과 특히 러시아나 몽골 등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에 있는 자연가스와 석유 이게 바로 송유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달되기 때문에 경제적 발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크게 보고 남북 평화 교류협력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일 좋은 것은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본 시민 그런 의견 중에서도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분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통일 비용이 지금 현재의 안보 비용보다 훨씬 적게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8 이남에서 휴전선을 지키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생산하고 60만의 군대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쟁 나면은 더블로 들 거 아니에요. 트리플로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군사 비용 또는 전쟁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고 설사 통일 비용이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인구 문제나 갈등 또 세계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이익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걱정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또 어른들에게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을 때는 국민들과 젊은 청소년들에게 통일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 사이에서는 대결만 했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통일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통일이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좋고 긍지도 생기고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세계로 뻗어가는 그래서 한번 웅비하는 그런 청년의 기상을 통일로서 달성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의원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통일이 오히려 정말 한반도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우리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is is all we have for you today. Hopefully the two Koreas can, one day, celebrate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ust as they commemorate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on National Liberation Day. We will be back next week. Thanks for watching.